반응에서의 규칙성, 두 번째 규칙성,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자, 여기 보면 아이비 과자, 딸기, 그다음에 오이죠. 그리고 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카나페 만들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카나페 만들기 활동이냐고요? 네, 오늘은 카나페를 만드는 활동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 중에서 과자와 딸기와 오이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왜 이런 재료들을 가져왔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 때인데, 화합물을 만들 때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있죠. 성분을 우리 뭐라고 하죠? 원소라고 하고, 셀 수 있는 알갱이를 뭐라고 합니까? 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비 과자, 딸기, 오이는 원자 모형이 되겠지요. 그래서 과자와 딸기와 오이라고 하는 원자 모형을 가지고 카나페를 만들 텐데, 그러면 카나페는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화합물이 됩니다. 화합을 만드는데, 그럼 선생님이 잼은 왜 가져왔을까요? 잼. 일반적으로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원자들끼리 어떻게 결합하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원자 사이의 결합력입니다. 결합력. 그럼 어떻게 결합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이 원자핵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려면 바로 무슨 힘이 작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를 결합시키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잼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정기적 인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자, 과자 위에다가, 자, 일단은 다른 원자 모형을 올려놓으려면 얘를 결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잼을 이렇게 살짝 바르겠습니다. 잼을 발랐죠. 잼 위에다가 자, 오이를 얹습니다. 오이를 먼저 얹을까요? 딸기를 먼저 얹을까요?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자, 오이도 원자 모형, 과자도 원자 모형입니다. 원자 모형이 쌓여있는 이 순서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원자 배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갑자기 막 잠겼어요. 아침에 막 달걀 한 개를 먹고 왔어야 되는데. 자, 그럼 오이 위에다 다시 선생님이 딸기를 얹으려면 또 딸기 잼을 발라야겠죠. 딸기 잼을 바르겠습니다. 딸기 잼을 바르고요. 위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얹습니다. 이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카나페가 완성될 겁니다. 이 카나페는 무엇을 비유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화합물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합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표를 완성해야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 아이비 과자를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는 몇 개? 7개. 자, 오이는 몇 개? 7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카나페를 만드는데요. 카나페를 만드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과자 1개, 오이 1개를 써야 될까요? 딸기도 꼭 1개만 써야 될까요? 아니겠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원자들 사이의 개수비를 달리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비 과자 1개, 그 다음에 오이 1개, 딸기 1개. 그러면 1대 1대 1의 개수비로 결합을 시켜서 화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칸에 봅시다. 아이비는 5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딸기 1개 있고 오이가 1개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카나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1개겠죠. 1개. 그러면 반응 후 남는 게 있습니까? 있죠. 뭐가 남았어? 아이비 과자가 4개 남았겠죠. 이런 식으로 표를 완성합니다. 그럼 두 번째 칸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이비 과자가 5개, 딸기 2개, 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생성된 카나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2개죠.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아이비 과자 3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칸을 완성을 해보세요. 완성. 자,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질량비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비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아이비 대 오이 대 딸기의 순서로 쌓았습니다. 어떻게 쌓았어요? 아이비 1개, 오이 1개, 딸기 1개.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게 질량비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개수비가 1대 1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비 1개의 질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g입니다. 1개의 질량은 3g. 자, 오이 1개의 질량은 얼마였나요? 1g입니다. 딸기 1개의 질량은 얼마예요? 2.5g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량비는 3대 1대 2.5라고 하면 될까요? 자, 질량비는 반드시 정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2.5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수를 만들려면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줘야겠죠. 6대 2대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만든 카나페의 질량비입니다. 그러면 1개일 때의 질량비가 6대 2대 5라면 2개일 때는 질량비가 얼마일까요? 계산해 봤나요? 자, 2개 있으면, 자, 아이비 6g이죠. 오이 2g, 딸기 5g. 얼마인가 질량비가 6대 2대 5입니다. 그럼 3개 만들어낼 때도 6대 2대 5입니다. 자, 4개 만들어낼 때는, 5개 만들어낼 때는 몇 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아이비 대 오이 대 딸기의 개수비가 1대 1대 1이라면 질량비는 항상 얼마다? 6대 2대 5입니다. 규칙성을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화합물을 만들 때 원자들 사이의 개수비가 일정하다면, 우리는 얼마로 했습니까? 1대 1대 1이라면 질량비가 된다는 거예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그럼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이비 과자는 5개였습니다. 계속 5개였죠. 그런데 딸기와 오이의 개수를 늘리니까 생성된 카나페의 개수가 점점점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죠. 계속 증가했나요? 아니죠.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비 개수가 5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비랑 오이랑 딸기를 결합시킬 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시킨 거예요. 일정한 개수비인데 아이비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오이와 딸기의 개수를 늘려도 생성되는 카나페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라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결과 분석 2번째 보겠습니다. 아이비를 기호로 대문자 I, 오이를 기호로 C, 딸기를 기호로 S라고 한다면 이 화합물은 화학식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아이비 1개, 1대 오이 1개, 딸기 1개. 그래서 1은 ICS라고 화합물의 화학식을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일정 성분비 법칙.
뭐라고요?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 때, 혼합물을 만들 때요, 화합물을 만들 때요. 화합물을 만들 때입니다. 그럼 혼합물을 만들 때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 때 소금과 물은 항상 1대1 또는 1대2의 비율로 혼합합니까? 아닙니다. 1대99 해도 되고요. 2대 98을 해도 됩니다. 성분비가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드시 화합물을 만들 때입니다. 화합물을 만들 때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개수비가 일정하죠. 방금 우리가 만든 것처럼 1대 1대1 또는 1대 1대2 이렇게 일정하게 결합할 때 원자마다의 일정한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자 모형을 사용해서 비율을 이용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자나 오이나 딸기가 원자 모형으로 과연 적합할까요? 실제 과자를 보면 과자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 과자는 뭐합니까? 우리가 돌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쪼갤 수 없답니다. 그런데 과자는 뭐예요? 쪼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익숙한 재료를 가지고 원자 모형을 선택했는데 이 과자가 익숙하지만 원자 모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쪼개질 수 있다입니다. 자, 딸기를 또 예를 들어볼까요? 딸기는요, 선생님이 원자 모형을 가져왔는데 이 딸기와 이 딸기는 모양은 비슷한데 크기와 질량이 항상 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만들어내지 않죠. 그래서 원자 모형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딸기는 딸기마다 크기와 질량이 다르죠. 자,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선생님이 오이를 썰었는데 두께에 따라서 또는 오이의 모양에 따라서 크기와 질량이 다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비유 모형을 사용해서 어떤 과학 개념을 설명할 때 과학 개념과의 유사성은 익숙함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학 개념의 속성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원자 모형이 과학 개념과 유사하지 않은 점, 즉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아이비와 딸기와 오이를 가지고 화합을 만들었는데요. 자, 화합을 만드는 방법이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만들었죠. 아이비 대 오이 대 딸기의 순서로 쌓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쌓았어요. 아이비 대 딸기 대 오이. 그럼 이 두 화합물은 같은 화합물일까요? 다른 화합물일까요? 구성원소가 같지요? 개수비도 1대 1대 1로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화합물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화합물입니다. 왜 다를까요? 쌓는 순서가 다르죠. 즉 원자 배열이 다르면 다른 화합물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아까 똑같은 아이비, 오이, 딸기를 가지고 화합을 만들었는데 이 화합물은, 이 간합회는 1대 1대 1의 개수비로 결합했고요. 얘는 2대 1대 1입니다. 자, 구성 원소가 같은데 개수비가 다르면 같은 화합물일까요? 다른 화합물일까요? 다른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화합물은 구성 원소가 동일해야 되고 개수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정규화 3번. 우리가 방금 했던 걸 잘 생각하면서 표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 1, 2번도 여러분들이 책이나 참고자료를 찾아서 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지는 지금 1시간 후에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